그럼 반갑습니다. 박문학 공무원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어느새 이제 주간 모의고사도 2월 달이 시작됐죠. 이제 시험까지 월로 따지면 딱 이제 2월, 3월 숫자 한번 바뀌면 되는 상황인데 더욱더 힘을 내셔서 남은 시간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월 주간 모의고사 1회차입니다. 자, 1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자,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장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만들 수 있죠. 법령의 범위에서. 그치만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부과 같은 침입적 행위를 할 때는 비록 포괄적이었정정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지방자치법 28조 조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지방자치법 조문이긴 하지만요. 다음 2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모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부르죠. 말이 기니까 오히려 이 표현 보시는 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법규 명령이 좀 애매하게 쓰여져 가지고 요렇게 읽으면은 모법에 합치하고 요렇게 읽으면 모법에 위반된다 라는 이런 두 가지 방향 해석이 가능할 때 가급적이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해석하자? 모법에 합치되게끔 해석하자. 즉 상위 법령이 합치되는 해석도 가능하다면은 글로 가야 되니까 쉽게 모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지 말아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판례의 태도죠. 다음 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즉 시행규칙으로 정한 허가 취소 등 즉 제재 처분의 기준은 뭘로 보죠?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 처분의 기준 단순한 행규에 불과하다라고 봐서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죠. 따라서 그 처분 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 아니죠. 몰라요. 왜? 행정규칙에 위반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은 모른다가 됩니다. 3번이 틀렸죠. 다음 4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학교 판례 바로 어디죠? 네,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적 조례는 말 그대로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이 가능하더라. 다음 2번 행정행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보라고 합니다. 자, 1번 그냥 도로 조명 허가 6글자 읽으시면 끝이죠.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무엇이니까? 특허 바로 설권행위잖아요. 그 연결되는 개념 네, 바로 재량행위로 가게 되죠. 다음 2번 네, 최신 판례 중에 하나고요. 예, 국회직에서만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 국방 어쩌고 훈령에 의한 이른바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이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최신 사실관계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체 뭐냐? 여기 설명을 그대로 해주고 있죠. 야, 너는 앞으로 경쟁 입찰할 거 없이 내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조달계약 체결해줄게 라는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오피셜하게 뭐 해주는 행위? 네, 맨 밑에 줄에 써있죠. 확인해주는 확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걸로 본 비교적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3번 영업양도 즉 기본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고가 있었고 수리가 있었다. 그럼 기본행위인 영업양도가 무효가 됐으니까 신고도 무효가 되고 수리도 무효가 될 텐데 이때 민사소송으로 영업양도 안 싸우고 곧바로 수리 처분 갖고 싸울 법률상이 있다 없다? 있다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가랑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갖고 싸워야지 인가 갖고 싸울 수는 없지만 수리는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모두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무허가 건물을 관리 대장에서 삭제한다고 해봤자 네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 대장에 넣는다고 해봤자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닌 즉 이 오직 행정 편의 관리를 위한 대장의 등재 여부는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결국 권리 의무 영향이 없어서 처분성이 부정되죠. 4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번 행정소송 옳지 않은 걸 찾아라가 되는 거고요. 21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에 처음 기출됐던 판례인데 요랬던 내용이죠. A 처분이 있었는데 90일 사이에 저는 이 A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해서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90일 지나고 나서야 잠깐만 이게 무효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서 중간에 어떻게 하죠? 판사님 혹시 무효가 아니라면은 if 나시면은 취소라도 해줘요 라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합을 하죠. 그리고 이런 추가적 병합은 원칙 다시 개념이 어느 법에 따른 소의 변경이다?
민소법에 따른 소의 변경에 해당하게 되고 이 민소법에 따른 소 변경이 있었을 때 새롭게 추가된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을 지켰는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 원칙은 변경 신청 시인 요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만 이 사례에선 요때 기준으로 판단을 했죠.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무효 확인해달란 말 속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줘요, 판사님. 이미 이때 말한 걸로 보기 때문에 결론, 무효 확인 소송이 90일 내에 제기됐다면은 병합된 취소 청구도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죠. 다음 2번,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은 모든 판결에 다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오직 어느 판결에만 발생하죠? 청구 인용 판결에만 발생을 하죠. 따라서 기각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은 있지만 기속력은 없네요. 동그라미. 다음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 중 어디까지 인정된다? 네, 기판력이 주문에만 인정되는 것과 달리 기속력은 이유까지 인정이 되니까 다 맞아서 이번에도 4번이 정답이겠네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출제 패턴이고 주제죠. 4번 뭐가 틀렸을까요? 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것은 무효 확인 소송을 말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 이거 지금 어떤 판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말이 맞지만 공익에 반하니까 청구 기각하겠다. 사정 판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효 확인 소송에선 사정 판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처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따라서 4번이 정답.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 다음 하자의 치유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이론 원칙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는 판례네요.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추업할 때 위법하면 일단 날려야겠죠.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다만 너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쓸데없는 처분이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죠. 그럼 어느 경우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냐? 절차 하자,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내용상 하자 또는 더럽게 잘못한 무효인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 취지가 야 중대 명백할 정도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날려야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살릴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무효인 처분이라면은 설령 그걸 네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함정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2번이 정답. 다음 3번.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치유되려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런 사정이 없는 한 자, 이유 제시 하자가 있었을 때 네가 나름대로 이유를 알고 있었다든지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요? 네가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든지 네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볼 만한 특수한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만 갖고는 치유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자의 치유는 너에겐 좋을지언정 제3자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 퍼센트가 충족되지 못해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화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추가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누구한테 불리하다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판례의 부정의 부정 표현이에요.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3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5번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당장 지난주에 옳은 거 찾으면서 보셨던 선지 중에 하나기도 하죠. 헷갈리기 딱 좋기 때문에 또 한 번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이른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고 그 말인즉 이 정보랑 나랑 관련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정보가 나한테 쓸모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궁금하면 누구든지 정보 까라고 요구할 권리가 헌법상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정보 공개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에서 써먹기 위한 거였는데 그게 이미 끝났다. 그럼 그 정보 얻어봤자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래도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는 거예요. X. 다음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럼 누가 갖냐? 조문에서는 모든 국민이 갖는다 이렇게 네 글자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한 글자로 줄이면 뭐다? 예, 다 되죠. 진짜 온갖 거 다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되고. 다음 국가정보원 5글자 보고 맞추셔야죠. 국정원 정보를 까면 될까요? 난리 나겠죠. 국가정보기관인데 절대 까면 안 되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다음에
정보공개법상 불복 절차는 세 가지가 있죠. 이의신청, 행심, 행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빈출됐던 거. 이의신청은 필수적 절차, 임의적 절차. 임의적 절차예요. 즉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행심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작년 7급에도 기출된 정보공개법 조문입니다. 다음 6번 행정벌 옳은 걸 찾아볼게요. 자,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을 잘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독자적인 과실 책임으로 보죠. 따라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도 있죠. 영업주가 진짜 잘못한 게 크면은 X가 되고요. 다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 위반 행위를 했더라. 네, 질서 위반 행위법 조문이 되는 거고요. 일부러 술에 만취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 봐줄 이유가 없겠죠. 네, 감경하지 않게 된다는 조문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3번. 자, 다음 조문들이네요. 신분에 의하여 키포인트 단어 어디? 성립하는 행위에 신분 없는 놈이 껴들었네. 그럼 처벌의 빵꾸를 막기 위해선 신분 없는 놈도 같이 처벌, 안 처벌? 같이 처벌해야 되죠. 아니면 처벌에 빵꾸가 생겨버리니까. 소위 위증교사죄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그 조문이잖아요. 3번도 틀렸고. 다음 4번. 지자체가 자치사무 처리할 때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공법인, 이른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이 인정돼서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결론이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서 틀린 선지였습니다. 다음 7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옳은 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할지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아직 재판 끝나지 않았지만 지가 알아서 취소해준다고 하면 땡큐죠. 결국 승소 판결 받은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잖아요. 소송 계속 중에도 즉 직권 취소가 가능해요. 다음 2번은 그냥 요 글자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하나 독특한 표현이니까.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럼 너에게 불이익한 침익적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생시킬 수 없음. 틀렸고. 다음 3번 21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의 사례형 문제의 쟁점 하나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근데 그 명령 이후에 야, 그 공사 중지 명령이 원인이 된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 그러니까 철회 좀 해줘. 라고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던 사례인데 원칙적으로 직권 취소 철회 신청권은 인정되지가 않죠. 문자 그대로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만 요 사례에선 이른바 철회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을 해주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 행기법 조문 가지고 장난친 선지가 돼요. 원칙적으로 직권 취소는 소급하지만 위에 첫 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장래효를 허용해 주는 게 조문입니다, 여러분. 조문 가지고 제가 장난친 말이에요. 4번도 틀렸죠. 다음 8번 강제 집행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냥 공매 통지가 아니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공매 대행 사실의 통지예요. 우리 국세징수법상 원래 공매는 세무서장이 자기가 해야 되지만 보통 다 누구한테 맡긴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맡긴다라고 했죠. 왜? 조문상 자산관리공사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대행할 때도 꼭 알려줘야 되냐? 이 대행 사실을 꼭 통지해줄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공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알려줘야 되는데 즉 공매 통지는 의무지만 공매 대행 사실의 통지는 의무도 아니고 따라서 공매 대행 사실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라고 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번도 우리 마침 지난주에 보셨던 거네요. 공매는 그 자체가 처분이니까 공매에 참여해서 재산 낙찰받은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직권 취소됨으로 인해 낙찰받은 재산 토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걸로 보죠. 자, 대집행과 관련된 증명 책임에 있어서 일반론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집행의 요건인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비례의 원칙도 지켜졌다라는 거를 행정청이 주장 증명해야지 상대방이 주장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내라 라는 최초 독촉은 말 그대로 강제징수의 첫 번째 절차인 독촉 처분이고 독촉이 여러 번 이루어졌을 때 최초 독촉만이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소외이익 옳은 걸 또 찾아보라고 하네요. 옳은 게 많아서 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차 자체가요. 자, 수형자가 싸제 영치품 티셔츠 좀 입게 해달라 싸제 옷 좀 라고 신청했는데 당연히 거부하겠죠. 누가 해줘 이거를. 그래서 불허 처분을 받았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나 할지라도 거기 가서 또 신청할 수 있고 또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른바 위법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이익을 인정해 주죠. X. 다음 2번 건축 허가가 건축법 소정에 이격거리 두지 않고 즉 거리 제한 규정에 위반돼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건축 공사가 완료된 이상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나요? 야 어차피 원상회복 불가능하다. 더 이상 허가 갖고 따질 단계는 지났다. 네, 원상회복 불가능한 말 이유로 소외이익이 없다라고 봐죠. 이것도 거꾸로 썼네요. 다음 3번. 자, 공장 등록이 취소됐고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즉 원상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을 텐데 바로 다음 줄 내가 이 공장 살려서 공장 허가를 살려서 그 허가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뭐가 부여된다? 세금 혜택이 부여된다. 이거보다 큰 소액이 있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소액이 인정되는 거니까 거꾸로 쓰여서 틀렸고 1, 2, 3번 좀 헷갈리셨겠지만 4번이 너무 중요한 판례였으니까 맞추셨어야 되죠. 자, 제재 처분이 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했을지라도 이른바 내가 제재 처분을 받았다는 전력이 장래 처분의 가중 요건 등이 되는 경우 그 가중 요건을 정한 것이 법규 명령이든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 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이든 볼 것도 없이 어쨌든 대내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결과 내가 나중에 더 빡센 처분 받을 위험은 확실히 존재하니까 다툴 소외이익이 있는 걸로 봐주죠. 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0번 공사법 관계 옳은 걸 찾아보래요. 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그냥 보고 끝내셔야 되죠. 대한민국의 쿠팡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의 거래 정지 조치 이른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결론은 처분. 1번이 정답이네요. 반면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는 이 예산회계법 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계약 자체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계약이고 거기 거는 보증금도 사법적 행위고 따라서 그거 꿀꺽하는 것도 사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라고 하죠. 3번 부당이득 네 글자 보시면 끝이에요. 뭘로 본다? 다 민법상 권리로 보죠. 사법행위로 보게 되고 다음 4번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그냥 이렇게만 나왔다는 말은 이거는 일반 재산이란 뜻이에요. 왜 공물로 지정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디폴트 값이 일반 재산이니까. 따라서 일반 재산을 허용해 주는 건 단순한 사법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거지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 네, 4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국가배상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자, 2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6번째 숨겨져 있는 요건이죠. 바로 직무 의무 위반과 너 손해 사이에 무엇이 존재해야 함?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이 상당 인과관계가 과학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죠. 판례는 뭘로 판단하죠? 이른바 그 직무상 의무를 부여한 법이 사익보상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보죠. 바로 이 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질까지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되겠고 다음 법의 위탁에 따라 법 이름까지 넣어볼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LH죠. 지금의 LH가 지자체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수탁받았다. 이렇게 법령에 따른 권한 수탁이 이루어졌을 때 수탁자인 LH를 우리 판례는 뭘로 보죠?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 걸로 보죠. 따라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굉장히 쉬웠네요. 리딩 판례 중에 하나잖아요. 공무원증 위조한 거. 비록 범죄지만 외형 이론에 따라 볼 때 어쨌든 겉보기에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 만드는 걸로 보이니까 뭘로 인정된다? 직무행위로 인정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국배법 6조 조문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똑같은 말 사무기속 주체. 그리고 어딨나요?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를 때 6조는 뭐라고 하죠? 비용 부담하는 자도 책임을 진다. 똑같은 말 피해자는 그럼 사무기속 주체든 비용 부담 주체든 알아서 아무나 갖고 와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조문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한 선지가 되어요. 다음 12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요 단락은 아직 기출된 적이 없는데 이 위에 단락 부분은 7급 시험에서 벌써 한 두세 차례 정도 기출이 됐던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취소해버렸고 직권 취소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이게 잠깐 동안 없었던 게 되고 보조금을 계속 줬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본안에 청구 기각 판결이 있었고 청구 기각과 동시에 집행정지는 장래를 향해 실효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행정지가 없으니까 청구 기각 판결의 결과에 따라 얘가 다시 살아나죠. 그럼 지급결정 취소가 결국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집행정지를 받아버린 탓에 안 받았어야 될 돈을 받아버렸잖아요. 이 돈 그냥 먹어라 해야 될까요? 뺏어야 될까요? 다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판례 집행정지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그것이 없었던 경우랑 비교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지 기간 동안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환을 명해라. 1번이 정답. 다음 2번 행소법 조문이죠. 효력정지는 가장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니까 최초 수단이 아니고 언제 수단? 최후의 수단.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를 먼저 해야 되고 그거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보충적으로 적용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 기출됐던 판례는 아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어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정답입니다. 자, 시장이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지정했다 그 말이요. 근데 직권으로 그걸 해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날려버려요. 아니 그럼 이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뒤늦게 시장 내지는 구청장이 뒷북치면서 내 조합을 날려버린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올 스탑 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당장 멈춰야 할 집행정지의 다시 네 번째 요건인 이른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본 비교적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집행정지의 세 번째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 뭘로 통칠 수 없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한 글자 돈이죠. 돈. 판사님 이거 안 멈추면 5천만 원 날아갑니다. 그럼 돈 주면 되잖아요.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당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조금 어려웠던 판례였어요. 다음 13번 옳은 걸 찾아볼게요. 자, 취소 사유인하자가 존재한다. 반사적으로 두 글자로 바꾸셔야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따라 무엇이다? 유효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무효임을 전제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인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겠죠. 다음 2번이 정답이네요.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럼 취소 소송 걸 수 없게 되고 말 그대로 네가 직권 취소해주지 않는 한 내가 직권 취소해달라고 할 신청권도 있다고 할 수도 없겠죠. 2번이 동그라미 정답. 그럼 3번 불가 변력은 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말 그대로 처분의 효력이니까 대상을 달리하는 이상 같은 종류의 처분에서 인정될 리가 없죠. 그 처분의 효력인데요. 3번도 틀렸고 다음 마지막 줄 4번 선지. 자, 명령 위반에 따른 형벌, 즉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명령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적법해야 합니다. 근데 명령이 무효다. 무효라는 말은 중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명령이 위법하다는 말이죠. 그럼 명령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겠죠. 4번도 X. 다음 14번 통치행위 문제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들, 엄청나게 반헌법적인 조치들이었죠. 비록 대통령이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거긴 하지만 무엇을 건드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사법심사 해주죠. 1번이 정답이었네요. 그 다음 2번 이른바 요즘 영화 이제 요즘은 아니긴 하네요. 제가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요. 서울의 봄 사건이잖아요. 바로 12.12 군사 쿠데타 사건. 비록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이 한 거지만 국헌 문란 반란죄의 요건이라 그랬죠. 바로 12.12 군사 쿠데타 관련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거고 재판을 다 해줘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다음 서훈 취소. 비록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가 원수 행위이긴 하지만 정치적 성격이 전혀 없죠. 통치행위가 아닌 걸로 보고 같은 취지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할지 말지 이게 정치적인 거랑 관련이 있나요? 군사훈련이?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정치적 성격과 전혀 무관한 거니까 통치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됩니다. 다음 15번 사실행위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했다.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네요. 바로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작년 지방직 9급에도 나왔던 문제. 행정지도가 위법한 경우 내가 그에 따랐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위법하게 된다. 다음 3번 행정절차법 조문이죠. 행정지도는 꼭 서면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왜 조문 자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말로 했는데 국민이 문서로 좀 달라고 한다. 웬만하면 당연히 어떻게 줘야 될까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줘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행정지도 파트 최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6글자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학칙 시정 요구. 제목은 아주 젠틀하게 요구했지만 내용 까보니까 학칙 안 바꾸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페널티가 예정돼 있었고 이른바 어떤 사실행위? 네,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해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봐줬죠. 틀렸고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처분성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당신은 농지를 팔으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팔아라 그 말이요. 매각해라. 농지를 매각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라는 통지. 이게 사실행위인 통지인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안인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해 줍니다. 이 통지가 먼저 있어야만 이후에 농지 팔아라 명령 떨어지고 그래도 계기면 이행강제금 들어가고 즉 이 통지가 먼저 나가야만 뒤에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 처분으로 본 거예요. 다음 2번 과학기술기본법상 사업협약 해지 통보.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죠. 이른바 BK 사업 협약 해지 통보잖아요. 써있는 건 협약 해지 통보니까 되게 공법상 계약 해지 같지만 뭘로 봤다? 네, 처분으로 봤죠. 2번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네, 2번이 정답 되겠네요. 다음 3번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원래 강학상 이의 신청을 다시니까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걸었는데 그 이의 신청을 안 받아들여주는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건 처분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종전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에 불과해서 너에게 새로운 어떤 권리 의무의 제한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이그제플 하나가 이거예요. 자, LH가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직권으로 야, 갑 너는 생활대책 대상자 아니야 라는 최초의 처분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갑이 이의 신청을 했더니 다시 한번 생활재택 대상자 너 아니다 라는 이른바 기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각 결정, 그 이른바 재심사 결과 통보는 처분으로 본 최신 사례 중에 하나예요. 즉 독자적인 어떤 권리 의무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으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도 원래의 처분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되고, 물론 그 판단 기준은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금감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경고, 네, 기출된 판례이기도 하고 처분으로 보죠. 왜냐? 관련 법상 그 경고 받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 임원으로 재취업이 금지된다 라는 불이익이 따라온다고 두 번째 줄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처분이에요. 다음 17번. 너무나 중요한 행기법 조문들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처리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무슨 력이죠? 네, 공정력 조문이죠. 동그라미고요. 2번. 결격 사유라는 제목의 조문이에요. 국회직에서는 기출이 됐고 법률 유보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조문이 됩니다.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필요한 영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이런 걸 줄여서 결격 사유라고 부르는데, 법률 유보 원칙상 그런 침해적인 결격 사유는 꼭 뭘로 정해라?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즉 국회가 정해라 그 말이죠. 본질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정답은 3번이죠. 자, 행기법 2조 가지고 장난친 문제가 되고 22년 지방직 7급에 기출됐던 선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훈령, 예교, 고시 등 행정규칙이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위임받아 만들어져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 네, 법령보충규칙이라고 부르고,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행기법도 법령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작년 9까지 9급 시험에 통으로 기출이 됐었죠. 너무 중요한 점은 몇 년 지나면 제재처분 못 때림? 원칙적으로 5년 지나면 못 때려요. 위반 행위 종료 후에요. 물론 예외 조문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너무 굵직한 내용이 되죠. 다음 18번. 절차법 옳지 않은 걸 가보도록 하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19년도 최신 판례였었고 제가 나온 다음부터 주구장창 강조드렸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와서 민망했다가 작년에 처음 7급 시험에 기출이 됐죠. 자,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 가급적 지켜라라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지 무조건 지켜라가 불가능하죠. 바쁘면 업무 처리 못하는 허가 신청에 대한 답변해 줄 수가 없을 텐데, 따라서 처리 기간 지나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더라. 너무 중요합니다. 9급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곧 나올 거예요. 다음 KBS 사장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일반법인 어떤 법 적용? 절차법 적용시켜준 사례죠. 다음 이것도 재밌었던 판례죠. 자,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합니다. 그럼 침익적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중 누구한테 사전 통지해야 되는지가 문제됐던 거거든요. 이마트라고 해볼게요. 이마트한테만 해준다. 아니면 그 점포에 임차해서 와 있는 안경집, 뭐 약국, 뭐 펫샵, 동물병원, 즉 거기 점포 소상공인들한테도 다 해줘야 된다. 결론은 전자로 봤죠. 후자가 아니고요. 즉 어딨나요? 전체 매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설자, 즉 이마트 홈플러스만 상대방이 되는 거고 임차인한테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본 사례가 된 거예요. 재밌었던 판례죠. 다음 4번. 너무 중요한 절차법 조문이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허가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이상 3가지 처분을 할 때는 비록 침익적이지만 네가 신청을 해야만 청문을 해줬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젠 신청하든 말든 그냥 청문을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후에 아직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오기 정말 좋아요.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진 거니까요. 일종의. 4번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다음 19번. 심리 옳은 것들을 찾아볼게요. 자,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자, 어려운 조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조정행 강의 때 보신 거기도 해요. 행소법 17조 조문이거든요.
그 두 번째,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소의 선결 문제가 되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행소법 11조 조문이에요. 11조 조문은 뭐라고 써있냐?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소의 선결 문제가 되어 그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때 행소법 17조, 25조, 26조 준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조정액 때 엄청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출제안 이렇게 나오겠냐? 예, 나왔죠.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7급에서 나왔던 겁니다. 물론 9급은 아니고 7급이긴 했지만요. 결론,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그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가 된 민사소송에 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조문 두 개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다음 니은 틀렸죠. 직권조사상에 해당하는 거를 1, 2심 때 동안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대법원 가서 비로소 말했다.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어떤 사항?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되는 직권조사 사항이잖아요. 이른바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 네가 말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니까 대법원이 알아서 심판해 주죠. 심판 범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동그라미. 다음 3번도 7급에서 기출된 조문 가지고 정말 함정 잘판 선지가 되고요. 자, 이른바 소송 참가 다시 재심 청구와 관련 행소법 조문이죠. 근데 어디가 틀렸냐? 여기가 틀렸습니다. 재심 청구는 제3자만 할 수 있지 누군 할 수 없다? 행정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과거에 7급에서 기출된 조문 가지고 장난친 선지가 되니까 꼭 기억하실게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 4번이 정답인가 봐요. 자, 행소법 26조는 이른바 직권심리주의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부른다? 보충적 직권심리라고 부르죠. 왜? 무제한적으로 법원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원피고가 플레이어다, 판사는 심판이다 라는 당사자주의 또는 변론주의가 여전히 원칙이고 직권심리는 언제만 가능? 기록에 나타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여서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행정조사 OX 체크해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대집행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사도 해 뜨기 전, 해진 후에는 못하지만 세 가지. 동시목의 경우엔 가능하다. 동의했다. 업무 시간이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무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진 뒤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X. 다음 자료 영치 조문이죠. 현장 조사 중에 자료를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 가면 네가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사진 촬영, 사본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다음 디귿 세무조사 결정 6글자 보고 그냥 맞추셔야 되죠. 결정이지만 우리 판례 뭘로 봤다? 네, 처분으로 보죠. X. 다음 리을 행정조사는 들어가기 전에도 7일, 결과 나온 후에도 7일이고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 줄 때 당연히 말로 하면 안 되겠죠. 문서로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두 가지 경우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든지 또는 미리 알려주면 네가 증거를 인멸할 것 같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줄 필요도 없고 조사 들어가면서 동시에 알려줄 수도 있고 꼭 문서로 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따라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행정조사 기본법과 관련된 이 디귿선지 제외하고는 중요한 조문들이었고 XO 네, 2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월 1회 주간 모의고사 모두 설명을 마쳤고요. 좀 빡센 문제들도 있었는데 시험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만큼 틀렸거나 애매했던 선지들 더더더 잘 단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